아, 다이어트. 정말 지긋지긋하죠? 칼로리 앱 켜고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먹고 싶은 거 꼭 참고 양도 줄였는데 체중계 숫자는 왜 그대로일까요? 정말 답답할 때 많으셨죠? 오늘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거의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저도 오랫동안 이게 그냥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살을 빼려면 정말 무조건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열쇠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수많은 연구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에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리고 있어요. 바로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제 먹느냐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시간 영양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일찍 먹는 것의 이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른바 얼리버드 전략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전략의 중심에는 시간 제한 식사, 줄여서 T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루 중에 딱 정해진 시간, 보통 4시간에서 12시간, 그 사이에서만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헐적 단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겁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시계, 바로 일주기 리듬에 내 식사 시간을 딱 맞춰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그냥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고, 또 호르몬도 분비하고, 이 고유의 리듬에 식사 시간을 착 맞춰주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봐야겠죠? 그냥 좋더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식사 시간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최근에 정말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영국의 의학 저널 BMJ에 아주 중요한 연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나왔던 관련 연구를 자그마치 41개를 싹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죠. 이 대규모 분석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시간 제한 식사를 했더니 당연히 체중 줄고 허리둘레도 줄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 건강 지표, 그러니까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까지 확 좋아진 거예요. 이건 그냥 살만 뺐다는 차원이 아니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그냥 아무 때나 시간만 정해서 먹으면 다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후에 끝내는 거랑 점심때쯤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내는 거랑 과연 효과가 같을까요?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왼쪽은 마지막 식사를 오후 5시 이전에 일찍 끝낸 그룹, 오른쪽은 저녁 늦게까지 먹은 그룹이에요. 체중 감량 효과, 왼쪽이 압도적으로 크죠? 혈당 수치도 훨씬 건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맨 아래 식사 시간 창입니다. 이 먹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짧게 가져갈수록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 역시 우리 몸의 생체시계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민감도 때문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아침에는 인슐린이라는 열쇠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 저녁이 되면 이제 퇴근할 시간 하면서 문을 잘 안 열어주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은 아침이랑 낮에 음식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는 언제 먹느냐,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 즉 식사의 질이 어쩌면 양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 국내 연구에서 나온 내용인데 연구진이 직접 식사량을 줄이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 보고 이게 말이 돼? 싶었거든요. 칼로리를 안 줄이고 뱃살을 뺀다니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연구는 복부 비만이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칼로리를 줄이는 대신 식단의 퀄리티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새끼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자, 이 표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왼쪽 복부 지방이 줄어든 그룹을 좀 보세요. 제일 충격적인 거 바로 칼로리 섭취량 항목입니다. 보이세요? 하루 섭취량이 1486에서 1541칼로리로 오히려 늘었어요. 더 먹었는데 뱃살이 빠졌다니까요. 진짜 말이 되나요? 반면에 오른쪽 그룹은 비슷하게 먹었는데 뱃살이 늘었고요. 그럼 도대체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그 아래 항목들입니다. 식사의 질, 식사의 균형, 그리고 스트레스. 범위는 칼로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와. 그럼 이 성공한 그룹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걸까요? 비결은 바로 이 네 가지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섬유질,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늘리고 동물성 지방은 줄였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을 든든하게 먹는 규칙적인 식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까지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양이 아닌 질의 승리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핵심 개념, 식사 타이밍과 식사의 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식사 전략, 일종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협력하는 4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식사 시간을 앞당기세요. 늦은 야식 대신 저녁 식사를 적어도 7시 반 전에는 마치는 걸 목표로 해보는 겁니다. 둘째, 칼로리를 오전에 몰아주세요. 아침이랑 점심을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먹어서 낮 동안 쓸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워두는 거죠. 셋째, 영양소의 질에 집중하세요. 칼로리 숫자 노름은 이제 그만하고 섬유질,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진짜 음식으로 내 몸을 채워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뱃살을 찌운다는 이 강력한 연결고리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의 목표는 무조건 굶고 참는 제한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내 식습관을 조절하고 정렬하는 겁니다. 내 몸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파트너가 되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억지로 만든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듬에 맞춰 식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 각자의 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